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박천구입니다. 이번 세션은 아마존 Lookout for Equipment 및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으로 스마트한 공장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Lookout for Equipment 소개와 데모를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아마존 Lookout for Vision 소개와 데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마존 Lookout for Equipment입니다. 과거로부터 유지보수 방법은 다양하게 진화해 왔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설비가 고장날 때까지 사용하고 다운타임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쉽지만 이런 방법은 생산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타임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행했습니다. 이 경우는 다운타임은 최소화할 수 있지만 설비 부품을 더 사용할 수 있는데도 교체를 하게 되는 낭비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인데 과거에는 물리학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구현했다면 요즘은 기계학습 기반으로 바뀌어 가고 있죠. 이 다음의 단계는 가장 이상적인 단계로 장애에 대한 해결책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중에서 기계학습 기반으로 동작하는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에 관한 솔루션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는 리액티브 메인터넌스에 비해 40%,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에 비해 8%에서 12%가량의 비용을 아껴준다고 합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이 방법들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를 적용하면 다운타임 방지를 통해서 공정 라인이 멈추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주고 설비를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품질 이슈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죠.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맥킨지의 자료를 보면 2025년까지 대략 6,300억 달러를 아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학습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 가트너나 벤처비트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의 87%가 프로덕션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들이 많이 실패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의 수치는 너무 높아 보이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을까요? 기계학습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사례인지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매우 강력한 기술이지만 모든 비즈니스에 대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선별하고 패턴을 발견하고 숨겨진 통찰력을 찾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명확한 목표가 있는 비즈니스 문제를 선정해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술 전문가와 도메인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성공 기준도 정의를 해야 성공 여부도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고품질의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기계학습은 데이터에 의존해서 알고리즘을 학습합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깨끗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데이터는 편향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오류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데이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오래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게 되죠.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마트에 저장하기 전에 데이터 정리와 표준화를 위한 처리 도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품질과 관리 문제는 기계학습 프로젝트가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하고 이를 간과할 경우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델 운영 및 배포도 개선해야 합니다. 기계학습은 데이터 과학자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최종 모델을 프로덕션에 배포할 때만 가치를 제공합니다. 모델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연결되고 라이브 데이터를 사용해서 예측을 수행할 때에만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라스트 마일 배포는 느리고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해서 개발된 모델을 빠르게 프로덕션에 적용하고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객의 기계학습 도입에 AWS가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장비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AWS 내에서 산업 장비만 다루는 팀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팀이 인더스트리 전문가들과 협업해서 불필요한 데이터 사이언스 작업을 제거하고 자동화해주기 때문에 고객은 기계학습이 창출한 가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가장 다양하고 폭넓은 기계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아마존 Lookout for Equipment는 설비 종류에 디펜던시가 없도록 현재 설비가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개발했습니다. 설비는 시간에 따라 다르게 동작할 수 있고 패키지 업체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존 Lookout for Equipment는 최소한의 정상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정상 동작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계학습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계학습은 복잡하고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아마존 Lookup for Equipment는 이런 기계학습을 더 쉽고 작은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자는 친숙한 GUI의 환경을 이용해 작업하면 되고 모델을 며칠 또는 하루 만에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Lookup for Equipment는 설비의 정상적인 동작을 학습하여 비정상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작은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펌프입니다. 가령 이 펌프에 RPM과 유량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다고 해볼게요. 낮은 RPM으로 동작할 때는 적은 유량이 측정될 거고 RPM이 높아지면 유량 역시 많아질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동작이죠. 우측에서 보이는 붉은색 원들이 위치한 지점입니다. 이 점들은 비정상 동작을 나타냅니다. 모델이 학습되면 변수 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인식하고 미묘한 패턴을 찾아서 생산량 감소나 효율성 감소 또는 비정상적인 동작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최적의 기계학습 모델을 찾기 위해 28,000개의 파라미터 조합을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따라서 각 설비에 대해 별도의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경우에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서 많은 설비를 다루는 경우에 실용적입니다. 기계학습을 사용하는 데 있어 챌린지는 문제를 일으키는 센서를 찾아내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빨리 알아내는 것입니다. 우측의 내용은 아마존 Lookup for Equipment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현재 이 설비에서 비정상 동작을 하고 있는 센서가 Pressure, Vibration, Flow Rate 센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히스토그램에서 초록색은 정상 범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붉은색은 현재 장비가 비정상 동작을 하고 있는 범위를 보여줍니다. 정상 동작 범위와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계학습 모델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반복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노란 박스가 많이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개발자는 알고리즘과 프레임워크를 선택하고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튜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을 확장 가능한 인프라에 배포해서 프로덕션에 적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개발 프로세스에 사용하던 툴들과는 조금 다른 MLOps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가령 주피터 노트북은 개발자가 모델을 구축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동료와 공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또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지 모르는 튜닝 작업은 지루한 반복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개의 서로 다른 조합을 가지고 튜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아마존 Lookup for Equipment는 기계학습 워크플로우의 자동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중간에 하얀 박스로 구분되어 있는 영역이 자동화되는 영역인데요. 이렇게 데이터 과학의 복잡성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기계학습에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데이터와 유즈 케이스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아마존 Lookup for Equipment가 여러 가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자동 검색해서 각 설비에 최적화된 맞춤형 기계학습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실시간 데이터에 추론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에너지 프로세스 제조, 전력산업, 재생산업 분야에 적합한데요. 주로 설비 문제를 예측하거나 루트 코즈를 찾아내서 유지보수를 최적화하고 생산량을 늘려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작동 조건의 변동성이 낮은 산업 장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컴프레셔, 펌프, 모터, 터빈, 보일러, 열교환기, 인버터 등에 효과적으로 동작하고요. 크레인이나 트럭 같은 건설 장비, 차량, 로봇, CNC 기계와 같이 운영 환경이 가변적인 장비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아키텍처 오버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얀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기존의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스카다나 센서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얻고 장애에 대응해 유지보수를 하고 물리기반 공식 등을 통해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를 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마존 Lookup for Equipment로 추가되는 부분은 녹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장애 관련 데이터 및 운영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S3라는 스토리지로 모두 모으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모델을 운영자의 워크플로우에 포함시키게 되는 거죠.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운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장비의 컴퓨팅 성능, 데이터 보안, 그리고 여러 소스의 융합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리 기반 또는 모델 기반 운영을 온프레미스로 구현하기가 매우 어려웠죠.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면 기계학습 기반의 분석을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마존 루크아웃 포 이퀴먼트를 적용하는 과정은 POC를 먼저 수행하고 배포하고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AWS가 제공하는 몇 가지 특별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전의 기계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던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들을 자동화해 주니까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별도의 계약 없이 쓴 만큼만 과금하는 건 기본입니다. 또 설비의 운영 데이터에서 특별한 패턴을 학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설비의 디펜던시가 없어져서 다양한 설비로 빠르게 확장 가능합니다. 모든 AWS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레고 블록처럼 조립 가능하므로 고객의 기존 워크플로우에도 쉽게 연결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짧은 기간의 운영 데이터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POC를 수행하고 MVP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리인벤트에서 발표돼서 아직 따끈따끈한 서비스지만 한국이 제조업의 강국인 만큼 국내 고객분들과 함께 테스트를 했고요. 덕분에 서울 이전에 다른 곳보다 빨리 프리뷰를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GS EPS는 아마존 루크아웃 포 이퀴먼트의 런칭 파트너로 글로벌 팀과 함께 POC를 진행해 왔고요. 오랜 동안 물리 기반과 룰 기반으로 진행하던 분석을 기계학습 모델을 통해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아마존 루크아웃 포 이퀴먼트의 런칭 파트너인데요. 개발하고 있는 IoT 플랫폼에 아마존 루크아웃 포 이퀴먼트의 분석 기능을 추가해서 기존에 계획했던 플랫폼의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잠깐 김준영 SA께서 질문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루크아웃 포 이퀴먼트로 POC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설비가 굉장히 많은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델 생성에 사용할 수 있는 센서의 개수에도 제한이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최대 300개의 센서가 발생시키는 태그 데이터만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설비의 동작을 감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센서들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입력 데이터로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 할까요? 펌프, 컴프레셔, 모터와 같은 설비의 센서에서 생성되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설비의 운영과 상태를 잘 나타내는 데이터이어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예측을 하겠죠? 데이터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현업 전문가가 데이터를 잘 선별해 주셔야 합니다. 데이터를 너무 작게 준비하거나 중요한 데이터가 누락돼도 안 되지만 불필요한 데이터를 너무 많이 넣어줘도 문제가 됩니다. 적절한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제공해야 좋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루크아웃 포 이퀴먼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루크아웃 포 이퀴먼트는 현재 게이티드 프리뷰 상태라서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며칠 지나면 안내 메일과 함께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안내 메일에는 테스트 용도로 제공되는 샘플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펌프에 5종류의 센서가 있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데이터를 제이슨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샘플로 제공되는 제이슨 파일들을 보면 각 데이터 컬럼에 헤더 값이 있는데요. 그 헤더 값의 이름이 보시는 것처럼 센서 24, 센서 27과 같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 헤더 값 이름으로 데이터셋의 구조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나면 샘플로 제공된 제이슨 데이터를 적재해 줘야 됩니다. 샘플로 제공된 데이터를 여러분의 S3에 잘 업로드하고 보시는 것처럼 S3의 위치와 아마존 루크아웃 포 이퀴먼트가 해당 S3에 접근할 수 있도록 롤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적재가 모두 완료되면 이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될 모델의 이름을 정하고 앞에서 적재했던 샘플 데이터 중에서 모델 생성에 사용할 필드들을 선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센서 데이터 중에서 특정 센서 데이터만을 골라서 모델 생성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공되는 샘플 데이터에는 유지보수했던 이력 데이터도 함께 제공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지보수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해주면 운영 데이터와 유지보수 이력 데이터를 함께 사용해서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또 적재된 데이터를 일부 모델 트레이닝에 사용하고 일부는 성능평가에 사용하도록 시간대를 나눠서 정해 주실 수 있고요. 샘플링 레이트도 커스텀하게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모델 생성이 완료된 화면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모델 생성 후에 성능 평가를 해줍니다. 결과를 보면 6개의 비정상 동작에 대해서 총
총 5개를 예측했는데 평균적으로 22시간 46분 전에 예측을 했네요. 그래프를 보시면 회색이 레이블드 이벤트로 실제 유지보수 시점을 의미하고요. 파란색이 이 유지보수 시간을 예측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적으로 잘 맞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신청해서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마존 루크아웃 포 이퀴먼트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 이번 리인벤트에서 함께 소개된 아마존 루크아웃 포 비전은 제조업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준영입니다. 저는 컴퓨터 비전으로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아마존 루크아웃 포 비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WS의 많은 제조 고객들은 공장, 제조 라인 및 여러 공장에서 기존에도 시각적 품질 검사를 하고 있었지만 쉽게 자동화하지 못하였습니다. AWS는 품질 검사를 자동화하기 위해 컴퓨터 비전으로 제품 결함을 찾아내는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그것이 아마존 루크아웃 포 비전입니다.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트너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5대 품질 비용은 결함으로 인한 재작업, 폐기, 소비자 반품, 보증 기간 내 클레임, 수정 작업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빠르게 찾아낼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품질 문제를 사전에 찾아내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시각적으로 검사라는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눈, 즉 육안으로 품질의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숙련된 작업자들이 지나가는 제품들에서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잘못 사용된 것들을 그 자리에서 골라서 처리를 하기도 하고 최종 결과물에서 눈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를 컴퓨터 비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눈이 아닌 광학 장비를 사용하여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숙련된 사람은 상황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골라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처리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100명의 일이 필요하다면 100명의 숙련자를 추가로 훈련시켜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은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처리에 불완전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마다 품질 문제에 따른 주관적인 처리로 인해서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검사 후 피드백을 반영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컴퓨터 비전을 이용하면 사람의 육안 검사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빠르고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고 피로해지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피드백이 빠릅니다. 다만 기존의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검사는 초기에 도입 비용이 많이 들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힘들며 학습 패턴만 가능하여 다른 패턴을 추가하는 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아마존 루크아웃 포 비전을 사용하면 기존의 컴퓨터 비전을 통한 품질 식별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리량을 높이고 높은 품질 검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정상의 이슈를 식별함으로써 품질과 제품 공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당 품질 비용을 줄이고 재작업, 폐기를 줄일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운영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아마존 루크아웃 포 비전은 한 곳에 적용을 했다면 다른 곳에도 쉽게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여러 나라 혹은 지역에 있다면 기존의 아마존 루크아웃 포 비전으로 만든 컴퓨터 비전 검사를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이 추가되더라도 그에 맞는 모델을 손쉽고 빠르게 만들어서 시각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을 비롯한 모든 기계 학습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여 정확도를 높여나가겠죠. 학습에 드는 비용, 컴퓨터 비전을 실행하여 추론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더 낮은 해상도의 저렴한 카메라로도 가능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장 내 환경은 항상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조건 속에서도 결함을 잘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건이 바로 빛인데요. 아마존 루크아웃 포 비전은 공장 내 조명빛뿐만 아니라 자연광에서도 결함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제조 고객들은 자체적으로 기계학습을 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존 루크아웃 포 비전은 기계학습의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컴퓨터 비전으로 품질 검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모델을 현장에 배포하는 작업을 기계학습을 몰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서비스죠.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을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표면 탐지를 통해 회로 기판에 스크래치가 났는지를 검사하거나 자동차 도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모양으로 사용된 납땜 등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필요한 부품이 빠진 게 있는지를 판별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회로에 올라간 부품 중 빠진 게 있는지, 약을 패키징할 때 약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들도 좋은 사용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상에서 생긴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강철 코일의 경우 이렇게 눌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코일을 폈을 때 이상이 발생할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용 예를 종합적으로 적용한 아마존 Lookout for Vision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1번부터 보시면 자동차 차체나 도어 등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인 강철 코일에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문제가 있는 강철 코일이 있다면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하는 공정에서도 찌그러짐이나 이상이 없는지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으로 확인한 뒤 용접을 하고 마찬가지로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으로 확인합니다. 물론 엔진 조립, 자동차 차체 조립에도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조립이 완성이 되면 색을 입히는 도장 공정에서 검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검사한 뒤에 출하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공정에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이 적용되니까 꼼꼼하게 품질 검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은 중앙 제어실에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을 도입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으로 검사하고자 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그러면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은 훈련을 시작하고 결함 탐지 모델을 생성합니다. 만들어낸 모델은 공장에 배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를 그 모델에 대입하여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냅니다. 검출 결과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모델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레이블링할 수 있도록 AWS의 레이블링 관련 서비스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데이터로 다시 학습을 하여 더 나은 모델을 형성하고 정확도를 높여가는 지속적인 개선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의 아키텍처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AWS의 서비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카메라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양한 AWS의 서비스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WS 아웃포스트를 공장 내에 둘 수도 있고 아마존 스노우볼로 벌크로 대용량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전용선으로 AWS와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미지는 아마존 키네시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파일 공유 및 개발을 통해 데이터를 AWS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들이 AWS 내에 들어오면 아마존 S3라고 하는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이 되고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은 여기에 담긴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 비전 모델을 생성하고 배포합니다. 가장 왼쪽의 공장에서는 카메라들을 통해 검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의 모델에 적용한 다음에 결함을 검출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의 사용 사례를 몇 가지 소개드리자면 스웨덴의 냉동식품 제조사인 바프가드의 경우 기존에도 냉동 피자의 품질 검사를 위해서 컴퓨터 비전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신메뉴나 새로운 토핑에는 기존의 검사 모델을 적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으로 새로운 피자 메뉴가 나왔을 때 적절하게 치즈 토핑이 되어 있는지를 빠르게 학습하고 검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E 헬스케어는 고가의 의료 장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을 먼저 일본 공장 한 곳에 적용해 보았고 그 결과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다른 공장에도 빠르고 쉽게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이 가진 대표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제조 라인과 통합할 수 있도록 API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객은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을 제조 라인과 통합하고 AWS 콘솔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화된 컴퓨터 비전 검사 워크플로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다운스트림 통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고객은 원격 위치에서 오일 누수가 감지되면 이메일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고객은 제조 라인 바로 옆에 있는 태블릿에 결과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인 자체 대시보드는 모든 제품 라인에 대한 전체적인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에는 가장 많았던 결함, 최근 결함 및 가장 높은 비정상 비율을 가진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가 표시되므로 고객은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생산 라인과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모델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레이블링 작업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콘솔상에서 이미지에 신속하게 레이블을 붙일 수 있는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레이블링 작업을 하는 사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를 보고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구분하는 버튼을 클릭하고 전체 이미지에 레이블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 이미지를 선택하고 전체 선택 영역에 레이블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 세트가 있는 경우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나 아마존 A2Y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대규모로 레이블링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빠른 평가입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자체 테스트 데이터셋을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들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의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모델의 예측과 할당된 레이블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밀도, 회수 지표, ROC 곡선 및 신뢰도 점수와 같은 세부적인 성능 지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능은 예측 확인입니다. 추가된 이미지에 대해서 테스트 탐지 작업을 즉시 실행하여 정상 또는 비정상에 대한 항목 예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측을 추적하고 실수를 수정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서 결함 탐지 정확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잠깐 박천구 에세이께서 질문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제품 이미지가 없는데 최소 몇 장이 필요하나요? 비전 학습에는 많은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은 최소 30장의 이미지로 학습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가 다양하고 많으면 더욱 높은 정확도의 모델을 생성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각도, 조명, 빛, 그리고 배치로 이미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델을 생성한 뒤에 이를 배포해서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능이 신경 쓰이는데 추론 유닛이란 걸 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모델을 배포할 때 추론 유닛이라는 것을 정하게 되는데요. 한 개의 추론 유닛이 1초에 5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성능에 따라서 추론 유닛의 개수가 정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초마다 10장씩 사진을 찍어서 이를 검출해야 한다면 최소 2개 이상의 추론 유닛을 가지고 모델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의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네, 콘솔 가셔서 Lookout for Vision을 검색하시면 바로 뜨고요. 여기서 Get Started 하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적당한 걸 넣어주고요. 프로젝트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만들기를 누르고 데이터셋은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 두 가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저희가 S3 버킷에서 가져올 거고요. 폴더 밑에 여러 가지 데이터 구조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테스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폴더별로 나누고 각자 안에 이제 비정상, 정상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이미지스는 트레이닝 외의 데이터를 또 따로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로 모델을 향상시킬 때 더 추가적인 데이터로 쓸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S3 URI를 넣어주고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트레인을 하고 그리고 자동으로 이제 레이블링을 하는 옵션을 넣어줍니다. 테스트 데이터셋도 마찬가지로 S3 URI를 넣어주고요. 자동 레이블링 옵션을 추가해서 크리에이트 데이터셋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오토 레이블링 해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레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 이미지들도 따로 볼 수 있고요.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정상만 따로 모아서 볼 수도 있고 비정상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레이블링이 내가 잘못했다, 잘못된 파일이 올라갔다 하면은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레이블링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미리 보기와 그리고 이것이 정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레이블링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네, 필요하다면은 이미지를 더 추가해서 데이터셋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한번 트레이닝 모델을 해서 실제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은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따로 암호화하지 않고 곧바로 데이터를 트레인해서 모델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 생성을 누르면은 이제 모델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이제 훈련돼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조금이란 거는 이제 데이터의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번 예자의 경우에서는 약 1시간 40분 정도 이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트레인된 이제 결과물을 보고 계시고요. 네. 이제 트레이닝이 완료가 되면은 테스트 데이터셋을 돌린 결과까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네. 성공적으로 만들어졌고 1시간 43분이 걸렸고요. 그리고 프리시전은 100%, 이제 리콜은 21개의 비정상 중에서 20개가 이제 아노멀리로 인식이 되었다. 그래서 1개가 노멀로 인식됐는데 사실은 이게 아노멀리한 이제 비정상 이미지였던 거죠. 그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노멀로 분류된 것 중에 incorrect, 즉 잘못 인식이 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델은 콘솔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저희가 CLI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디플로이하고 이제 비정상 이미지에 대해서 혹은 정상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CLI로 결과를 보면은 잘 나옵니다. 모델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 모델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셋을 넣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모델을 디플로이하고 이제 스탑하는 화면이었고요. 추가적인 데이터셋을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이터셋 화면에 가서 add images to training dataset 해가지고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이제 데이터셋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셋도 추가할 수 있고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셋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먼저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레이블링을 해줍니다. 이 경우에서 보면은 모든 것은 다 올린 것들이 비정상 이미지만 올렸기 때문에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그리고 비정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된 이미지들은 레이블링이 모두 비정상 이미지로 추가가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더 넣어서 트레이닝을 다시 시키게 되면은 모델이 데이터에 따라서 성능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넣고 정확한 데이터를 넣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이제 아마존 루카웃 포 비전의 데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AWS에서는 AI 기계학습에 대해 관련된 다양한 기술 백서와 이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QR코드와 URL을 통해서 리소스 허브에 방문하신 다음에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AWS의 기계학습 관련 교육 및 자격증 과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기계학습 기술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AWS 이노베이트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